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뭐 푹 쉬신 게 아니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셨죠? 2주라는 시간이 글쎄 뭐 여러분한테는 길었을지 짧았을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짧았던 것 같아요. 그 자료 준비하고 그러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일단 교재는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이론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웠던 문법의 개념이라든가 또 독서의 독해 원리라든가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물론 독해 문제 풀이는 저희가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하실 거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앞파트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뒤로 가면은 요즘 유형에 맞게 좀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 유형부터 다지고 문법 개념이라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좀 심화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기출 유형이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나올 문제 유형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페이지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 문법부터 보실 거고 네, 차례가 나와 있군요. 차례도 넘겨보시고 그 포인트 유형이라고 해서 국어 문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 순서가 제가 뭐 잘못 편집을 했는지 맨 밑에 있는 문제가 지금 맨 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우선으로 해서 순서 보도록 할게요. 차례 넘기시면은 맨 상단에 포인트 유형 국어 문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문제 풀이를 같이 볼 거예요. 자, 지금 다음에 밑줄 친 두 단어의 관계, 저희가 단어의 의미 관계라고 해서 뭐 유의 관계, 동의 관계, 동음, 이의어, 다의어 등등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뜻풀이를 잘 보시면 돼요. 뜻풀이를 저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맥락을 통해서. 다리가 부러진 안경, 저희 안경 다리, 사물에 달려있는 끝부분. 지금 한강 다리를 지나가고 있다. 강물 위에 있는 고가 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발음은 다리라고 하지만 뜻은 다른 거. 그래서 얘는 동음, 이의.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달라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제 음운 변동 파트. 자, 다음 단어의 발음과 일어나는 음운 현상. 내가 발음을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있는 음운 변동 현상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발음을 할 때 올 수 있는 자음은 7개밖에 없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게 아닌 다른 발음은 교체를 해줘야 하니까 얘는 디귿으로 교체를 해주고 얘는 뭐 자세하게 음운 변동을 얘기한다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그냥 큰 틀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교체 현상이다 라고 기억을 해도 되고 2번이 이쪽이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의 발음은 우리가 국민 이렇게 끊어 발음하지 않아요. 항상 발음이라고 하는 건 편리하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국민 여러분, 국민. 뒤에 있는 민의 미음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기억이 동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나도 비음이 될래. 그래서 얘는 비음화. 참고로 비음에는 저 지금 약간 앵앵앵 거리죠. 이런 앵앵 거린 소리가 있고 또 옷이 참 남루하다. 초성에 리을 발음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옷이 참 남루하다. 얘도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비음화가 됐네요. 똑같이 비음화. 자, 4번 발음 먼저 써보세요. 대한 땡땡 만세. 자, 이 자음의 그 발음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걸 생김새 그대로 발음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얘를 어떻게 교체해서 발음하는 게 편할까? 독립 발음하기 불편하죠. 대한 독립 만세. 앞에 있는 기역과 뒤에 있는 리을이 둘 다 얘는 비음화가 된 거고
자, 우리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신라가 있었다. 자, 얘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자기도 리을이 될래. 르 같은 경우는 유음에 해당해서 유음화. 자,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칼날 뭔가 좀 어색하죠? 칼날. 얘도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동화가 돼서 유음화가 되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요거 보러 가겠죠. 한 달 정도 대략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애초에? 몇 번이지? 아마 이거는 편집의 오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얘 자체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야, 지금 표기 자체는 오기가 난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해돋지 이런 건 없으니까 해돋이 이게 원래 맞는 표기고, 아마 발음과 섞여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자, 우리 해돋이 보러 가자. 해돋이. 드트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 해돋이의 이는 숫자 2도 아니고 치아 2도 아니고 뜻이 없는 접사예요. 그런 형식 형태소가 만났을 때는 이게 지읒이나 치읒으로 교체가 되는 국의 음화 현상. 즈쯔츠라고 하는 아이들은 센 국의 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고, 자, 8번 발음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난 음운 변동이 좀 여러 가지거든요. 그것도 혹시 아시겠으면 순서대로 써보시면 좋아요.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 멋대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차례의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얘는 밭이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마도 의도한 거는 밭이랑일 거예요. 밭이랑도 있기는 해요. 산이랑 들이랑 할 때 이 접속 조사일 때는 이랑이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밭이랑이 맞지만, 여기서의 이랑은 실질 형태소다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밭 플러스 이랑이라고 하는 합성어. 이랑은 이렇게 움푹 파인 구덩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만났고, 우선은 티읕을 음끝규에 의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성어일 때는 여기 이응, 비어있는 자리에 니은을 첨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밭, 니랑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첨가된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 받침이 교체가, 비음화가 돼서 반니랑이 되는 거예요. 밭, 니랑, 음끝규 하고, 밭, 니랑, 니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귿과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에 의해 디귿이 동화되어서 반니랑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을 내가 완벽하게 발음도 썼고 음운 변동 현상도 썼다 하면은 이 정도면 음운 변동 웬만한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사과도 좋고 피자도 좋고,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줄어들었죠. 얘는 자음 축약 또는 티읕이라고 하는 거는 크트 프츠 거센 소리에 들어가서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음 축약의 다른 말은. 자, 빨리 와서 발음도 와서, 얘는 뭐 달라질 게 없겠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는 컴컴 하는 거는 오다가 기본 형태죠. 오다의 오 플러스 아라고 하는 연결어미, 아서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만난 거예요. 빨리 오아서 하면 발음이 불편해요. 모음이 만났을 때 축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의 모음이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합해집니다. 얘는 오와 아가 합해져서 와가 된 거기 때문에 모음 축약에 해당이 된다.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음운 변동 좀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합성어, 단일어, 파생어, 단어의 형성이라고 해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근,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아이, 단독인 아이가 있고 합성어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게 합해진 케이스가 있고 파생어는 하나는 실질적인 뜻, 하나는 접사라고 해서 그 어근에 접붙는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아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쭉 봤을 때 하늘, 뭐 하와 늘로 쪼개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단일어. 자, 그 다음에 고추장. 우리가 아는 그 고추, 매운 고추와 장맛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합성어. 장맛이 좋다라고 이제 장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어근과 어근인 거고. 그 다음에 왠지 손짓 하면은 손이야 어근이지만 짓은 뭔가 이제 미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얘는 합성어예요. 어떠한 짓을 하다 할 때 그 명사고요. 아우, 걔는 참 장군감이야. 감도 접사가 아니고요. 명사예요. 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다음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에오라지라고 하는 거는 뭐 겨우 또는 오로지라는 뜻을 갖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단일어입니다. 이것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핫바지에 핫이라고 하는 게 솜을 덧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바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저도 제 세대에 썼던 말은 아니긴 한데 옛날 코미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빙다리 핫바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 네. 자, 그 다음에 서리빨. 또 서리와 그 다음에 발 이 두 개 합친 다음에 이 뭐죠? 사이시옷을 첨가를 한 거예요. 원래 서릿 이런 말은 없고 서리에다가 사이시옷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장난기는 장난을 치는 어떤 뭐 기온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 집 플러스 웅이라고 하는 낯선 접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붕도 파생어고 지붕의 원래 생김새가 집 플러스 웅이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지붕이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단일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낯선 접사가 붙는 경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해요 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붕이라고 하는 게 파생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품사. 네, 저희가 품사에는 9개의 품사가 있었고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얘는 지우고 자, 날이 차차로 밝아오다가 해가 이렇게 점점 동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이 점점 밝게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밝다는 동사 그러다가 삽시간에 해가 뿅 뜨면은 아주 환하니 밝는다. 자, 뭐뭐하 는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들어갔다는 것은 얘가 동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뜻이다. 우리 귀엽는다, 예쁜다, 착한다 이런 거 안 됐었고 간다, 본다, 먹는다 이런 거 됐었죠.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 는이 붙으면은 동사구나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늦다.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달라요. 자, 올해는 꽃이 늦게 핀다. 어떤 시기보다 조금 늦어 라는 뜻을 가질 때는 형용사로 쓰이고
보통 뭐 3월에 핀다, 4월에 핀다 라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보다 늦었어요 라고 할 때는 형용사고, 그는 버스 시간에 늦어 고향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때를 맞추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동사라고 써요. 동사로 써요. 자, 그 다음 4번. 오이가 늙어서 그냥 먹지는 못하겠다. 늙다, 늙다랑 그 젊다 같은 경우는 품사가 달라요. 젊은 거는 그냥 젊은 상태인 거고, 늙는 거는 늙어가는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동사. 이제 노화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5번과 6번은 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네요.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야. 머물다, 유지하다 그런 뜻을 가질 때는 동사. 그러니까 사흘만 유지하고 있으면 추석이 올 거야. 뭐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는 있는 집 자손이야. 좀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질 때는 형용사. 품사라고 하는 게 형태는 같지만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게 있는데, 헷갈리는 아이들은 좀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웬만한 일반적인 품사는 저희가 명사네, 그런 수사네 하는 거는 구분하는 좀 팁들이 있잖아요. 뭐 조사가 붙네 안 붙네. 근데 얘네는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따로 체크해놨다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아, 잠깐만요. 얘 일로 가야 된다. 핫바지에 핫이 아까 그 두꺼운 솜을 덧댄다고 하는 접두사거든요. 파생어예요, 파생어. 자, 이렇게 해서 아니구나. 안 끝났구나. 이제 음운 변동, 단어의 형성, 품사, 단어의 의미까지 봤고, 마지막으로는 문장에 대해서 묻는 게 나와 있네요. 자, 문장의 짜임에는 기본적으로 혼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있는 문장이 있고, 겹문장, 주소가 겹치는 문장이 있고, 그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 안긴 문장에 밑줄 치고 절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긴 문장이 아닌 이어진 문장도 있으니까 일단 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비가 그치면 조건 걸고, 그러면 날씨가 더워질 것 같아. 비가 그치다, 날씨가 더워지다. 주서가 두 번씩 나왔기 때문에 얘는 겹문장이고, 어떠한 겹문장인가 안긴 문장인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가 봤을 때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아예 달라져요. 날씨가 더워질 듯 하면 비가 그칠 것이다.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냥 종속절이라고만 할게요. 기차처럼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언니는 감싸주었어. 무엇을? 동생이 한 잘못을. 동생이 잘못을 하다. 자, 여기가 지금 안긴 문장이고, 하다라고 하는 게 한으로 안겼으면 얘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 그래서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데, 관형어는 명사를 수식하죠. 뒤에 있는 잘못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자, 내일은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 이어졌고, 순서 바꿔도 비가 올 것이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의미의 변화가 없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서로 관계가 동등하다, and로 구성이 된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뭐뭐하다고, 이런 거는 인용절. 그러니까 인용절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한 말을 또는 남의 생각이나 글을 끌어오는 거 얘기를 하고, 토끼는 앞발이 더 짧아. 토끼는 짧다, 앞발이 짧다. 주어는 두 개인데 서술어가 지금 하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한다.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이면은 서술절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마지막으로 태수기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태수기는 한다 주어가 있고 아는 게 없다라고 지금 또 주어가 안에 안겨 있는 거고, 없다라고 하는 게 뭐뭐이라고 하는 이걸로 안겨 있으면 얘는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어를 수식을 하는 거죠. 태수기는 어떻게 잘난 척을 하니?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이렇게 어떻게로 설명이 되는 게 부사절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뭐 답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문제가 있어요. 포인트 유형, 아까는 국어 문법이었고 이번에는 어문 규정이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자, 이번에는 이제 띄어쓰기를 저희가 해볼 건데, 띄어쓰기의 기본적인 조건은 단어별로 띄어쓰세요. 단 조사는 예외예요. 그런 큰 틀이 있었고요. 우선 큰 틀부터 기억을 했을 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단어별로 지금 다 띄어쓴 겁니다. 하지 않고를 붙였으면 안 되겠고, 하지 띄고 않고.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는 숫자는 그냥 이제 만 단위로 띄워주면 되니까 얘는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자, 뭉게구름은 하나의 합성어예요. 뭉게구름, 그린, 그림이다. 뭉게구름은 합성어니까 뗄 필요가 없다. 자, 4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관형사예요. 지시하는 관형사. 이, 그, 저라고 하는 관형사가 있었고, 세상에. 자, 당신 띄고 같은이에요. 여기서의 같은은 형용사예요. 뒤에 같이는 조사, 앞에 같은은 형용사. 똑같은 갓이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지만 품사가 달라서 얘네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니까 반드시 떼어줘야겠고, 사람은 없고, 당신같이는 조사니까 붙여 써야 돼요. 얘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외워주세요. 친절한 사람도 없다. 자, 다음으로 내일은 날씨가 출지할 때, 날씨가 다음 떴나? 이 지라고 하는 게 만약에 기간, 나는 너를 알게 된 지 1년이 되었어. 이런 기간의 의미를 가질 때는 지를 띄었어야 하지만 얘는 기간의 의미가 아니죠. 그냥 막연한 추울까 어떨까 추측의 의문의 의미를 가질 때는 띄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미라서 붙여 쓰셔야겠고. 자, 꽃잎은 하나의 합성어니까 띄지 않고 꽃잎이. 자, 한 입, 두 입 다 떼도 되고 한 입, 두 입. 자, 단 음절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붙였음도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한이 수 관형사기 때문에 다 띄겠지만 떼지 않고 붙였음도 허용을 한다. 자, 열거할 때는 떼야 돼요. 연급, 마당급, 인연급 따위의 공연 시간은 1시간 내지 2
시간이 걸린다. 자, 이때는 한과 시간, 한 글자 한 글자의 구성이 아니죠. 한 글자 두 글자의 구성이고 이때는 떼줘야 돼요. 그래서 한 띄고 시간. 또 내지라고 하는 거는 뭐 열거할 때 쓰는 건데 띄고 두 띄고 시간. 만약에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붙여 쓰면 되거든요. 2시간. 이제 한글로 쓸 때는 이제 띄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나머지 문제는 뭐 그닥 이제 필요하지가 않아서 일단 넘어가고. 네, 하단에 8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개념들을 계속 다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 안 돼요. 박스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법 알고 있는지 나오니까 이 유형은 그냥 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용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의문의 개념. 자, 항상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개념부터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예시에 적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 볼게요. 소리의 강약, 그 다음에 고저, 높고 낮은 것, 이런 것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의문의 종류에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이 있었고, 비분절 의문이 아닐 비자, 분절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걔도 결국에는 의문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틀린 얘기다. 비분절 의문도 의문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그 장단, 길이에 따른 의문의 차이, 뭐 배, 말 이런 게 있고, 옛날에는 우리도 성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고저에 따른 분류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중국은 여전히 고저에 따른 분류가 있죠. 나머지 볼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개념, 의미,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이게 의문의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의미를 구별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 그 말은 의미 자체는 갖고 있지 않다. 최소 대립상을 통해 한 언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 공 했을 때 얘네가 우리가 다르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아와 오라고 하는 모음 하나 때문에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역과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은 똑같아요. 하나의 의문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 이상 의문 자음이 달라지고 모음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이런 의문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한 공부를 따로 안 하죠. 근데 외국인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얘를 만약에 뭐 영어로 한다면은 코기 해가지고 앞에 거는 무성음, 뒤에 거는 유성음. 같은 기억인데 이렇게 실제로는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자, 의문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적인 소리는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과 하는 소리랑 여러분이 내는 사과라고 하는 음성은 다 어떤 뭐 톤이나 그런 게 다를 거예요. 남녀의 목소리의 차이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구체적인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과라고 했을 때 제 목소리에 그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사과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 청각적으로 인지하는 저런 뭐 가늘고 높은 목소리라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내가 떠올리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의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막 보기에다 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게 뭐게 이런 식으로 독해 유형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일단 의문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대 한국어의 양수는 중세 시대부터 이런 의문이 한글이 있었으니까 지금 굳이 현대라고 얘기한 건데 양수음이라고 하는 거는 순이 입술 순자 윗입술, 아랫입술 양쪽의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내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무, 브, 뿌, 프 다 입술 붙였다 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맨 처음 시간에 했던 게 자음이라고 하는 개념, 모음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음의 종류에는 누가 있고 모음의 종류에는 누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 공부했었고 그럼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발음해보시면 돼요. 브, 뿌, 프, 무 다 입술 붙여 떼 하고 있으니까 자, 양수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에서 공기를 팡 터뜨리며 나오는 소리고 마찰은 비비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브뿌푸까지는 파열음에 해당이 돼요. 브 터지는 소리예요. 근데 미음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했던 건데 얘는 비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찰음이 없기 때문에 미음 땡. 자, 미음은 방금 봤듯이 양수음에 미음 있고 비음에 미음 있으니까 비음도 맞고 양수음도 맞아.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러니까 어떤 자음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양수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다. 브 아까 다 얘기했던 거죠. 발음 방법.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자음 체계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그냥 딱 이미지화돼서 암기가 돼 있으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음운 그 체계표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가 잘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걔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 음운의 특징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무느 얘는 콧소리이기 때문에 비음이죠. 코 비자 써서 유음은 유가 흐를 유자 리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딱 들어도 비비는 소리 나죠. 마찰을 일으키며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가 마찰음이다 라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단모음 체계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에, 위, 웨, 어, 아, 우, 오. 자, 앞에 있는 5개가 전설 모음이고 뒤에 있는 옳지 않은 거고. 죄송합니다. 네, 그죠? 이 실수 되게 많이 해서 항상 문제 풀 때 실제 제 책에는 이거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지금도 문제 이렇게 틀려요. 답은 1번이고요. 자, 아무튼 3번 설명드릴게요. 앞에 있는 5개가 전설 모음이고 뒤에 있는 5개가 후설 모음. 혀가 살짝 뒤로 온다는 거고요. 아니까 후설 모음이고 그 다음에 위, 웨, 우는 혀가 입술이 동글동글하죠. 위 동그랗고 우 동그랗고 원순 모음이다. 맞죠? 원순의 반대는 평순. 입술이 평평. 이 평평하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 3, 4는 맞고 1번은 비음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어진 단어의 왜 이렇게 프린트물 잘 보세요. 주어진 단어의 자음 2개 지금 요 선지에
자음들이 있겠죠. 기역, 리을, 미음, 비읍, 비읍, 기역, 히읗, 기역. 이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문제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보기를 보시면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플러스라고 하고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마이너스로 규정을 한다.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예컨대 티읕은 뭐야? 왜 두 개? 쉼표 맞나? 하여튼 티읕은 볼게요. 티읕은 치조음이 맞고, 치조음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 소리라는 뜻이에요. 트트트 잇몸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양순음 입술 쓰지 않고,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즈쯔츠에 해당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국의 음은 크크크 아니고, 후음은 흑 아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조음의 발음 방법,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음 위치.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입술 다음에 입술을 걷어내면은 잇몸이 있거든요. 잇몸 소리는 치조음. 그 뒤에는 단단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경국의 음, 그 뒤에는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서 연국의 음, 그 뒤는 목청이라고 해서 후음. 이 순서대로 조음의 위치가 구성이 돼 있어요. 각각 위치별로 발음이 되는 자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암기가 돼 있습니까? 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기역과 리을. 크크크으는 여린 입천장 소리이기 때문에 연국의 음이거든요. 그러면 경국의 음이 아니다라고 돼야겠고, 리을은 느드트뜰르스 치조음,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후음이 아닌 건 맞아요. 앞에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무라고 하는 것은 무, 입술 소리니까 양순음, 경국의 음이 아닌 거 맞고, 부도 입술 소리, 후음이 아니겠죠. 둘 다 틀렸나? 얘가 틀렸고. 그 다음에 부, 입술 소리 맞고, 그라고 하는 것은 여린 입천장 소리니까 치조음이 아닌 거 맞구나. 단순히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해당하는가 아닌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을 잘 따져봐야 하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던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흐는 후음이니까 후음이 맞아라고 했어야지 맞는 선지겠죠.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후음이라는 글자만 보고 맞네. 심지어 연국, 기역이라고 하는 것도 연국의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를 안 봤으면 4번이 맞아 라고 실수할 뻔한 거예요. 우선 정리해 볼게요. 양순음은 무, 부, 프, 뿌 입술 소리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거. 치조음은 느드, 트뜨, 르, 스스 얘네가 잇몸 소리고, 경국의 음은 즈, 쯔, 츠 센 입천장 소리고, 연국의 음은 크, 여린 입천장 소리, 후음은 흐. 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난다면은 빨리빨리 내가 적용을 해볼 수 있었겠죠. 음운 변동뿐만 아니라 문법 요소에서도 상대 높임을 했어 하면은 플러스, 주체 높임을 하지 않았어 하면은 마이너스, 뭐 그런 개념으로 묻는 것들이 있으니까 국어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고 보기에서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주장, 갑자기 이제 독해할 게 나왔죠. 여기 혹시 경상 지역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혹시 어와 을을 구별 못하세요?
아닙니까? 경상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증표, 정표, 증표, 정표. 구별해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 잘 되세요? 증표, 정표. 또 이들은 이거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옷과 쌍시옷. 잘 안 돼요. 그래서 쌀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많이 쪘다 뭐 이렇게 말하든 쌀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다 뭐 이렇게 말하든 쉽게 차이를 못 느낀다. 그 다음에 한편 평안도 및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에서는 오와 어를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 저는 이거 옛날에 어릴 때 막 동대문 두타 밀리오레 이런 데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 옷 파는 언니께서 이거 넉색이에요, 넉색 뭐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와 어의 구분이 안 돼서 강호동 씨도 되게 모음 구분 못 하셔갖고 막 많이 놀리잖아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지는 이 지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말을 보니까 뭐랑 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랑 뭐를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기 있네.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와 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쭉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반복되고 있는 저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말에는 이 네모 박스는 마침표 기호네요.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말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발음법이 있다? 뭐 이게 표준 발음법입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말은 지역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가 반복이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지금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 긴 문장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 반복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걔를 잘 찾으셔야겠고 그거에 대해 정리된 선지를 골라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에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지금 에와 에 발음을 다르게 했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평상시에는 저도 절대 다르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까 단모음 체계표 있었죠.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혀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꽃게 할 때는 중모음이기 때문에 개. 멍멍개 할 때는 저모음이니까 개 하고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솔직히 우리는 뭐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그냥 똑같이 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에와 에를 구별하는 차이점은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즉 혀의 높낮이가 중간에 있어 밑에 있어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여기서 요구한 거는 여러분께서 단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맞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내가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를 묻고 있고요. 트 같은 경우에는 시조음 또는 혀끝 또는 잇몸 소리 라고 얘기를 하고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느드, 트뜨, 르스스 혀끝을 윗 잇몸에 붙였다 떼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치조음 또는 혀끝 소리, 잇몸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드 터지면서 나오는 파열음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제가 혀끝 소리야, 파열음이야 라고 하는 게 먼저 빡 떠올랐어야겠죠. 자,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는 비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지 않겠고. 자, 니은 선지 보시면
좋은 기관, 즉 우리가 발음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는 소리에는 어떤 아이에 대한 정의인지 기억나시나요? 분명 누군가에 대한 정의예요. 개념이에요. 장애를 막 받아야 길막을 당해 막 애가 쭈구리라서. 일진이라고 어떤 설명하는 아이가 있었고 걔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던 아이예요. 일진은 모음이었고 얘는 자음. 자, 장애를 막 받는 소리는 자음입니다. 디귿, 쌍디귿, 티읕은 자음입니까? 모음입니까? 했을 때 뭐 자음이죠. 그러면 너 자음이니까 맞네. 자,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에 닿아나는 소리는 센 입천장 소리 또는 경구개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구개음은 즈, 쯔, 츠에 해당하니까 너 아니고.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는 마찰음. 참고로 마찰음에는 요놈들 비비는 소리 3개가 있으니까 얘도 결국 아니고. 자,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게 바로 파열음입니다. 터뜨리는 게 파열을 일으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여기는 자음 체계표가 있네. 네, 자음 체계표에 좋은 위치, 좋은 기관, 소리의 세기 이런 게 입력되어 있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무조건 문법은 암기 달달달 하시면은 훨씬 더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차피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이렇게 말로 풀었을 때 또는 어떤 선지의 예시로 나왔을 때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다음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예들 중에서 이중모음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아까 저희 단모음 체계표 괜히 지었어. 이 10개가 단모음이고요. 얘만 외워두시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얘 나머지를 그냥 다 이중모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인 거를 골라주면 되는구나. 이중모음이 아닌 거를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네요. 단모음 체계표 외우시면 돼요. 요 10개가 단모음이고 일단 뭐 보기를 보시면 모음이라고 하는 아이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를 움직여 우리가 소리를 내죠. 그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소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단모음과 그러니까 단모음의 개념은 내가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이 가만히 있고 에 가만히 있죠. 반면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서 소리의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은 이중 모음이구나. 여 할 때 여. 처음에는 제가 입을 모았다가 여 하고서 크게 내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와도 모았다가 퍼지고 의도 모았다가 퍼지고 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에는 처음부터 퍼져 있는 그런 입모양인 겁니다. 우선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개념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얘까지 하고 쉴게요. 자, 조금 더 복잡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까지는 단순히 이 개념들의 특징 기억하고 있어를 묻고 있는 거였고 이번에는 발음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막 몇 가지가 일어날 건데 그거를 다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요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있고 하나가 사라지는 탈락이 있고 새로운 게 생기는 첨가가 있고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이 있다. 하나의 단어가 발음될 때 이 4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2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라고 했으면 마지막에 나온 말에 주목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단어의 예시들은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겠고 내가 그거를 다 꿰뚫고 있는가를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아는 정보구나 하고 굉장히 빠르게 읽고 넘어가셔야겠죠, 앞으로는. 자,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다 달라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치읓을 디귿으로 바꾸고 피읍도 비읍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꽃과 잎은 합성어예요. 합성어고 뒤에 이모음이 와 있을 때 우리는 니은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된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동화돼서 꽃잎이 된 거예요.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 있고, 니은 첨가 하나 있고, 비음화 하나 있고. 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한 번에 와라라 일어나는구나. 두 번째, 만며느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요.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앞에 있는 디귿이 동화가 되어서 비음화 하나만 됐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선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쌍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읕과 여라고 하는 모음은 각각 별개예요. 왜냐면 이 티읕이 닫다, 클로즈하다 저 부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각각의 형태수로 아시면 되고, 그래서 구개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구개음화는 하나의 형태소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티 나무 했을 때 티, 하나의 형태소 안에 티읕과 이가 합해 있으니까 얘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느치 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저 닫혔다 같은 경우에는 요 티읕 부분이 결국에는 앞에 있는 닫, 클로즈하는 부분에 디귿 부분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라고 하는 각각의 형태수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개음화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디귿과 디귿이 만나서 그 된소리 되기가 돼서 닫혔다까지. 그럼 얘는 자음 축약 일어났고, 구개음화 일어났고, 된소리 되기 일어났고. 지금 기역과 디귿은 다 음운 변동이 여러 번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는, 자, 우선 받침 자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겹쳐서 오면은 우리는 하나를 탈락을 시켜요. 그게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비읍과 지읒이 만나서 된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 기역 받침과 키읔이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 자음군 단순화, 2개의 자음 중에 하나는 탈락을 한다. 원래는 리을 비읍 겹받침은 널로 발음하는 게 맞지만 얘는 예외입니다. 넓다, 넓게, 넓고, 넙죽하다, 넙둥굴다 예외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카는 자음 축약. 네, 이렇게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 고르는 거니까 기역, 리을은 모두 음운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다 저 교체 현상에 포함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운 변동은 카테고리화 잘 하셔야 돼요.
저 교체에는 음끝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잘 해두셔야지만 빨리빨리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부, 요거까지. 기역부터 리을까지 전부 다 교체 현상 있는 거 맞고, 기역과 니은에는 의문의 첨가, 기역은 맞지만 니은은 첨가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디귿에서는 두 개의 의문이 축약되는 거 일어났고, 리을에서는 의문의 탈락이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축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뭐 앞글자만 따서라도 축, 뭐 구, 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돼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고, 요 선지를 보다 보면은 여기에 축약이 있었나 하고 깜빡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예시문 옆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간략하게 체크해 두시고 완벽하게 풀 수 있게끔 하세요. 실수하지 않게. 자, 쉬었다가 이어하겠습니다.